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올해로 67세가 된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냈거든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굵어지고 허리도 아프고 참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갔고 둘째 딸 미영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막내 아들 진호도 구급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특히 10년 전에 들어온 큰아들 며느리 수정이는 아이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키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가 시집온 첫날부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 편히 쉬세요. 어머님은 제 친어머니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딸 하나 없이 아들만 셋을 키웠는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명절이면 항상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을 해주고 생일이면 비싼 선물까지 사다 주고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순이네, 며느리 정말 잘 만났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맞아. 금순이 복이 터졌어. 우리는 며느리가 말도 안 해주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거든요. 손자, 손녀들도 둘 낳고 가족이 화목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수정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좀 즐기셔야 해요.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래야죠. 아이고, 무슨 해외여행을 내가. 돈도 아깝고 몸도 불편한데. 어머님, 요즘은 시니어 여행이 대세예요. 건강할 때 다녀오셔야죠.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이 어떠세요? 온천도 있고 벚꽃도 예쁘고 제가 모든 준비 다 해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평생 우리나라 벗어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일본을 가자니.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권하니까 거절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더라고요. 정말 한 번쯤은 가봐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3월 첫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수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오전 10시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보통은 오후에 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여행사 책자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 소식?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가 특가로 나왔어요. 이번 달 말에 딱 좋은 시기예요. 수정이가 책자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데 정말 예쁜 온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여기 봐요. 노천 온천도 있고 전용 객실도 있고 정말 좋죠? 그래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머님,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효도도 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수정아, 고마워. 그래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알아야지.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럭셔리 온천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푹 쉬다 오는 거예요.
500만 원.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반찬 가게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2달 반치 수입이잖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한 번쯤은 알겠다. 그럼 내가 돈은 준비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다 할게요. 다만 수정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여행자 보험은 어머님 명의로 들어야 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더 비싸긴 하지만 1억 정도로 들어놓으면 안심이죠. 1억이라고?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1억이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머님, 요즘 해외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걱정해 주니까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다음 날부터 수정이의 행동이 뭔가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그날부터는 혼자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해외여행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조심해야죠. 무슨 사고? 비행기 사고도 있고, 호텔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왜 자꾸 사고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보통은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 큰아들이나 손주들도 함께 가자고 하는 게 보통인데 오직 저만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수랑 아이들은 왜 안 가? 어머님, 이번엔 어머님만을 위한 특별한 여행이에요. 오빠는 회사 일이 바쁘고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못 가요. 나중에 또 가족여행 가죠.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수정이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어머님, 여행자 보험 상담 받으시려고 모셔왔어요. 30대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말이 참 매끄럽더라고요. 할머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보험을 좀 넉넉하게 들어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해외에서는 의료비가 정말 비싸거든요. 얼마나 들어요? 사망보험금 1억, 상해보험금 5천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왜 그런 걸 들어야 해요? 그러자 수정이가 급하게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님,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따랐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보험 가입하고 3일 후 수정이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급해 보이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님, 여행 날짜를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가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다고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이제 겨우 보험 들었는데 벌써 여행을 가자고? 너무 급하지 않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어머님,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금수님 댁 맞나요? 우편물이 많이 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우편물이요? 네,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온 우편물이 여러 개라고? 저는 하나밖에 안 들었는데 급하게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받아왔는데 정말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 온 보험 서류가 무려 5개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4개나 더 가입되어 있었어요. 생명보험 1억, 상해보험 5천만 원, 질병보험 5천만 원, 추가 생명보험 1억. 그리고 모든 수익자가
며느리 수정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나는 하나밖에 안 들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뭔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여행자 보험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박금수님 맞으시죠? 최근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여러 개라고요? 네, 총 5개 가입되어 있고 총 보험금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언제 가입했나요? 가장 최근 것이 어제 가입됐고 첫 번째는 작년 11월에 가입됐네요. 작년 11월이면 수정이가 처음 일본 여행 이야기를 꺼낸 때랑 똑같잖아요.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모두 박수정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며느리가 제 몰래 4억이 넘는 보험을 들어놓고 자기를 수익자로 만들어놨다니 급하게 큰아들 진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수야, 너 혹시 엄마 명의로 보험 든 거야? 엄마, 무슨 보험이요? 여행자 보험 하나 든 거 밖에 모르는데요. 아니야, 다른 보험이 4개나 더 있어. 그것도 수정이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큰아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수정이가 혼자서 한 일이네요. 진수야, 혹시 너희가 요즘 돈이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뭔 일이야? 작년에 사업 실패해서 빚이 좀 있어요. 얼마나? 2억 정도요. 2억이라고? 그런 큰 일을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을까요? 왜 그런 큰 일을 엄마한테 안 말했어?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런데 엄마, 수정이가 왜 엄마 명의로 보험을? 진수도 수정이가 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둘째 딸 미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지금 아주 큰 일이 생긴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미영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거 보험 사기 아니에요? 언니가 왜 그런 일을? 미영아, 혹시 수정이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엄마, 사실은 언니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다녀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보험 설계사들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리고 어떤 모임에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었어요. 미영아, 그런데 수정이가 뭐라고 했어? 언니가 지난번에 술 마시면서 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혼자 사시는데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언니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해외여행 중 사고사 보험금 이런 걸 검색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느리 수정이는 저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무작정 동네 파출소로 달려갔어요.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처음에는 경찰관이 또 가족 갈등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험 서류들을 꺼내서 보여주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심각한 보험 사기 사건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경찰관이 윗선에 보고를 하더니 형사님이 나타났어요. 할머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니까 형사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할머님,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수사가 어려워요.
절대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할머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함정 수사를 할 수 있어요. 함정 수사라고?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다니. 무서워요. 할머님,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이 사기를 막으려면 할머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러자 다른 형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님, 사실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여러 건 있었어요. 모두 가족이나 친척이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였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해외에서 사고사로 처리돼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할머님 사건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알겠어요. 제가 도울게요. 형사님이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님께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여행 가는 척 하면서 공항까지 가시고 저희가 현장에서 체포할 거예요. 혹시 며느리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개입할게요. 그날부터 정말 연기를 해야 했어요. 수정이가 올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10년 동안 알던 며느리가 맞나? 어떻게 이런 일을? 여행 3일 전 수정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여행짐을 싸자고 하면서요. 어머님, 짐 챙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정아. 어머님, 혹시 다른 가족들한테 자세한 여행 계획 말씀하셨어요? 왜? 그냥 괜히 걱정시킬까 봐서요.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기도 어렵고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그때 수정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유언장? 갑자기 왜?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요즘 다들 그런 거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언장까지 미리 써놓으라고?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왔어요. 그날 새벽 저는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도 떨리고 67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오전 8시 수정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님, 오늘 드디어 일본 가는 날이네요. 설레시죠? 평상시와 똑같이 밝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아니까 더욱 소름이 끼쳤어요. 응, 기대된다. 어머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온천도 들어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가장 특별한 시간이라고. 아마 가장 마지막 시간이라는 뜻이었겠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동안 수정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일본 음식 중에 뭘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회? 아, 회 좋죠. 신선한 회랑 따뜻한 온천.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수정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연기를 해도 긴장은 숨길 수 없나 보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슬쩍 둘러봤어요. 형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 안정됐어요. 어머님, 체크인 하러 가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을 서 있는데 수정이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시계를 보더라고요. 왜? 시간이 늦었어? 아니에요, 그냥. 일정이 딱딱 맞춰져 있어서요.
그때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어디 여행 가세요? 일본 온천 여행이요. 아, 좋겠네요. 저도 며느리가 데려가 준다고 하는데 아직 못 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빨리 가요. 늦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급해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받을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출국 심사대 앞에서 수정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여권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출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님, 이 도장은 뭐죠? 여권을 보니까 일본 입국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어요. 아직 일본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네요. 저는 일본에 간 적이 없는데. 그러자 수정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 그건 여행사에서 미리 처리해 준 거예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출국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정이를 보더라고요. 여행사에서 도장을 미리 찍어줄 리 없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정이가 여권에 위조 도장을 찍어놨다는 걸. 아마 제가 일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미 입국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 출국 심사관이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님, 물 좀 마셔요. 목이 마르시죠? 수정이가 갑자기 생수병을 꺼내서 저한테 건넸어요. 그런데 그 생수병이 뭔가 이상했어요. 뚜껑이 한번 열렸다 닫힌 흔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비행기에서 목이 마르실까봐 미리. 바로 그거였어요. 수면제가 들어있는. 고마워, 수정아. 생수병을 받긴 했지만 절대 마실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님, 빨리 드세요.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됐어요. 수정이가 자꾸 재촉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마셨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죠.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님, 지금요? 시간이 없는데. 급해, 잠깐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미리 약속한 대로 핸드폰으로 형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입니다. 화장실에서 5분 정도 기다리고 나와 보니까 수정이가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늦었어요. 빨리 가야 해요. 그래, 가자. 탑승구로 걸어가는 동안 수정이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어머님, 물은 안 마시세요? 화장실에서 물 마시고 왔어. 그래도 이거라도. 수정이가 자꾸 물을 마시라고 재촉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탑승구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정 씨? 수정이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2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수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희는 그냥 여행 가는 건데. 박금순 할머님 명의로 무허가 보험을 여러 개 가입시키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생수병 성분도 검사해 봐야겠네요. 형사님이 수정이가 들고 있던 생수병을 압수했어요. 그제서야 수정이가 저를 보더라고요.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평소에 착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 왜 이러세요? 처음으로 존댓말을 안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해놓고 왜냐고 물어.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그럼 4억짜리 보험은 뭐야? 왜 내 몰래 드러났어?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4억이라고? 세상에 며느리가? 요즘 세상이 정말. 수정이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나를 위해서야?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제 며느리인데 저를 일본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4억짜리 보험을 제 몰래 들어놓고 일본 온천에서 사고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정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물에 든 건 뭐야? 형사님이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 성분 검사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수면제죠? 수정이가 뒤로 물러나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건 어머님이 비행기 무서워하신다고 해서 나는 비행기 무서워한다고 말한 적 없어. 그리고 여권에 미리 찍어 놓은 이 도장은 뭐예요? 출국 심사관까지 나타나서 여권을 보여줬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일본에 가지도 않고 입국 도장을 미리 찍어놨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드러났어요. 수정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죽어서 가족들 도와달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수정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누가 자기 죽어달라고 해? 맞아.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어. 수정이가 점점 더 흥분하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혼자 사실 거 이렇게 가시면 가족들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나쁜 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무서워라. 저는 그때 정말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0년 동안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그리고 말해둘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 진짜 슬퍼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이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이용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분노했어요.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10년 동안 어떻게 저런 연기를 했지?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형사님들이 수정이를 연행해 가면서 말했어요. 박수정 씨, 보험 사기 미수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정이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어머니, 후회할 거예요. 오빠 빚 때문에 집까지 잃게 될 텐데. 그 순간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협박하려고 하다니. 그 일이 있은 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수정이는 보험 사기 미수와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우겼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생수병에서 수면제가 나왔고 여권 위조도 확인됐고 무엇보다 제 명의로 된 보험들이 모두 증거였어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약한 사람을 해치려 한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뉴스에 나간 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금순이 씨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우리 사위도 비슷한 짓 하려고 했는데 뉴스 보고 알아차렸어요. 전국에서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비슷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큰아들 진수는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10년 동안 완전히 속았어요. 아들아, 너도 피해자야.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67세인 저도 용기를 내면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제 경험을 들려드려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특히 갑자기 보험을 들자고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연히 지난달에 진짜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미영이하고 막내 진호가 저를 데려가 줬거든요. 온천도 들어가고 벚꽃도 보고 이번에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진짜 사랑으로 간 여행이라서 더욱 의미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강해요. 다만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